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은 다른 말로 전자궤도 모형이다 라고 불러요.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위에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자궤도 모형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이 전자궤도 모형에 대해서 알기 위해 조금 더 먼저 알아둬야 될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스펙트럼이란 무엇이었죠? 스펙트럼은 파장에 따라서 빛을 분해한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는 진동수에 따라서 분해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장에 따라서 빛을 분해해요. 빛을 분해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흡수하는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방출 스펙트럼, 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먼저 흡수 스펙트럼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죠. 그리고 높은 에너지 상태라는 건 화학에서는 에너지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방출 스펙트럼은 높은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때 방출할 때의 에너지의 형태는 열로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빛으로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빛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낮은 에너지 상태, 즉 이전보다 안정한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을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가 태양빛을 분해했을 때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소의 경우는 또는 다른 원소들 같은 경우는 불연속한 스펙트럼, 즉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라고 알고 있죠. 왜 불연속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바로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이동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보어의 이론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어의 실험에서는 수소 기체를 방전을 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방전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기 에너지를 가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수소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될 거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거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갈 때, 그때 발생하는 빛을 이용해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 이때 관찰이 됩니다. 일단 수소를 방전시키고 나서 에너지가 많아지고 에너지가 다시 감소하면서 선 스펙트럼이 보여요. 그리고 이 선 스펙트럼은 에너지가 불연속하다는 증거입니다. 에너지가 불연속하다는 증거로 선 스펙트럼이 관찰됐는데, 그럼 일단 이건 현상이에요. 에너지가 불연속하다라는 현상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러더퍼드 모형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연속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전자가 일정한 궤도 또는 일정한 껍질 위에서만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어는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 궤도는 불연속한 에너지를 가진다 라고 설명을 해요. 왼쪽 그림이랑 같이 봅시다. 먼저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핵이랑 가까이 있습니다. 수소니까 당연히 가장 안쪽 K 껍질에 들어가 있겠죠. 전자 껍질 설명을 조금 생략했는데 복습이니까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좀 적용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전자 껍질이라는 일정한 궤도 위에 전자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전자는 이 궤도를 따라서 도니까 영원히 핵이랑 가까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에 붕괴되지도 않고, 그리고 에너지는 불연속하다라고 했는데, 이 전자가 일정한 궤도 위에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궤도가 불연속한 에너지를 가진다면 당연히 그 전자도 불연속한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일정한 레일 위에만 존재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 그 지하철에 탑승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지하철 안에 있으니까 그 지하철을 따라서 일정한 레일 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 그 안에 사람도 지하철과 똑같은 속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궤도가 일정한 불연속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도 불연속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방전시키면 전자가 핵이랑 가장 가까이 있다가, 가까이 있는 이유는 핵과 전자가 가까이 있을수록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수한 만큼 에너지가 높아져서 에너지가 더 높은 전자 껍질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의 상태를 들뜬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많은 상태, 즉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들뜬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들뜬 상태는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벗어나면 전부 다 들뜬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물론 흡수한 에너지는 그 전자 껍질, 지금 K 껍질과 여기서는 표현을 안 해줬는데 바깥 껍질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하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방전이 끝나서 다시 원상태로, 우리가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다시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즉 다시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전부 다 방출하고 핵과 가까이 위치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원소는 또는 모든 전자 배치는 바닥 상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핵이랑 가장 가까운 것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쌓여진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면 모두 들뜬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은 빛의 형태로 방출하고, 그러면 그때 스펙트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전자 껍질이 안쪽부터 K, L, M, N의 껍질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껍질이 가진 에너지만큼의 차이,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우리가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출하면서 이게 빛의 형태,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불연속한 선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개념 두 가지만 볼게요. 먼저 전자 껍질이에요. 전자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준위의 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정한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가 불연속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연속해서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 에너지가 불연속하다 라는 걸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은 원자 내에서 전자가 위치하는 영역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하기 때문에 전자 역시 에너지가 불연속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양자수 N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N은 전자 껍질에 번호를 매긴 거예요. 우리가 전자 껍질이 뭐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주양자수가 1인 껍질, 2, 3, 4인 껍질 등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주양자수는 그냥 껍질의 번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양자수는 N은 1 이상의 정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에너지가 불연속한데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